네, 보신 대로 온전한 경영 복귀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일단 돌아오긴 한 만큼 삼성이 미뤄왔던 투자와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의 미국 투자 계획이 먼저 떠오르네요. 네, 삼성이 지난 5월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5천억 원을 들여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했죠. 네. 하지만 텍사스와 뉴욕, 애리조나 등 구체적인 장소를 확정짓지 못했는데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텔이 AP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TSMC는 향후 3년 동안 110조를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의 격차를 더 벌이겠다 하고 중장기적으로 R&D를 어떻게 더 강화를 하고 생산 기지를 어디에 확보할 것이냐 시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사업 환경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냉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겼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4세대 디램 양산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176단 낸드 플래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선 대만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인텔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도 지난 2분기 글로벌 5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에게 밀려 삼성 출하량이 4위에 그쳤습니다. 애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삼성은 5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걸 대규모 인수합병 추진 가능성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이 끊긴 상태인데요. 실타는 넉넉합니다. 네. 작년 말 기준 약 104조 원의 현금을 갖고 있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9조 3천억 원과 12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번의 컨퍼런스 콜에서 3년 안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AI와 5G, 전장 분야가 인수합병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가석방은 되지만 취업 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삼성 경영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 뒤에 외부 복귀 시점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취업 제한 때문에 거리낌 없는 경영 활동을 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취업 제한을 안 받아도 가석방 상태여서 외국 출장 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상유와 경총 등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아쉬워했는데요. 재계는 내일 예정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얘기를 다시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봐야겠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